4교시에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이것은 실제로 대학교 수시 문제에 나온 것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심장 박동수만으로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거짓말 탐지기 A와 거짓말 탐지기 B가 있어요. 이 두 탐지기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한 집단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 조건 하에서 반복 실험을 해봅니다. 그 결과 거짓말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표 1을 얻게 돼요. 그런데 거짓말의 종류에는 감추는 형태와 속이는 형태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이러한 형태의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짓말의 경우가 속이는 거짓말의 경우보다 감정 변화가 좀 덜하기 때문에요. 거짓말 탐지기가 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 1에 나타나 있는 거짓말에 2번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 하에서 실험의 질문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 2를 근거로 하여 표 1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는 거짓말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표 1로만 판단할 수 없고요. 표 2의 거짓말하는 질문 형태의 비율에 따라 탐지기의 정확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유명한 심슨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죽이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판단되는 핏자국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채취한 DNA가 심슨의 것이라고 판정돼서 심슨의 유죄가 입증이 됐었어요. 그런데 검사 측은 DNA 분석 결과 우연하게 일치할 확률이 1만 분의 1인 점을 내세워서 심슨이 99.99%의 확률로 살인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심슨의 변호사 측은 뭐라고 했을까요? 변호사 측은 검사 측의 주장이 LA 인근의 인구 300만 명을 조사한다면 그중 300명이 같은 DNA를 공유한다는 의미라면서 심슨은 99.7%의 확률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처럼 통계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펼 수 있는 불합리한 점도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조사를 살펴보면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후에 운전하는 것보다 이른 새벽에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망자 수만 두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비교 대상이 공정하지 못하죠. 차가 많은 시간에 사고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조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비교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올바른 비교가 된답니다. 4교시 내용을 정리하면요. 현대인들은 언젠가부터 통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21세기에는 인구 변동은 물론 도덕, 범죄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에도 규칙성을 부여하려는 통계학의 시도가 등장을 했어요. 캐틀레라는 사람은요. 통계 연구에서 도표로 표현하면 대단히 쉬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분석을 위한 통계의 표본 자료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로는 많은 양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알기 위해서 표나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표나 그래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비롯한 통계에 대해 바로 배워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